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46일째 이어온 단식을 중단했죠. 동조 단식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도 9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고요. 두 사람의 단식 중단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고 전국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요. 여야가 어제 일제히 김 씨의 단식 중단 결정을 반기면서 특별법 제정 협상에 물고 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지만은 결과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금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또 문재인 의원이 어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네. 네, 일단 여야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죠. 네, 사실 이 가슴 아픈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이미 정치 진영화, 정치 쟁점화된 문제여서 여야에 미칠 영향 이렇게 따져본다는 게 좀 냉정하고 냉혹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실 분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만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굳이 따지자면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압박 요인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일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김영호 씨가 어제 이제 46일 단식 46일째 만에 중단을 했는데 그동안 특히 교황 방한 직전부터 시작해서 김영호 씨 혼자서 말하자면 세월호 전체를 다 짊어지고 싸워왔다 또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 국민적 차원의 관심사로 파급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이분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냥 세월호 관련해서 한 사람의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완전히 국면이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물론 개인적 불행 그것은 말할 곳도 없으려니와 여지껏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돌입하는 거고 그것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가속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튼 참 그럴 즈음에 임박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이렇게 단식을 해왔고 병원에 가서도 계속 단식을 이어왔기 때문에 여당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물론 교황 방한 이후 조금 국면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는데 김영호 씨의 단식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40일째 만에 쓰러져서 병원 후송되고 여당에게는 대단히 민심이 이렇게 싸늘하게 변하는 그것을 여당도 당연히 감지를 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여당으로서는 큰 짐을 하나 덜었다.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거듭 그렇게
없겠죠. 예. 한편 야당으로서는 뭐 일각에서는 뭐 구심점이 없어졌다는데 그런 분석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야당이 이 국면에서 전혀 능동적으로 대응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의원도 함께 단식을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예. 열흘 만에 끝냈지만 그런 정황을 따져보자면 야당으로서는 장외투쟁에 나서긴 했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때밀려서 나온 측면이 대단히 강했고 그걸 장외투쟁을 주도한 것도 아니었고 광화문 농성장에 가서 사실 별 환영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극소수의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그랬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추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김용호 그러니까 유민 아빠와 문재인 의원이 동시에 이제 단식을 몇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단식을 중단함으로써 앞으로 국회로 다시 돌아갈 이제 뭐 방향 전환의 무슨 계기를 잡았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현재 상태로서는 자체적인 자가 발전력 또는 자기 동력은 좀 많이 상실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타개해 나갈 법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인데 여당 측의 양보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여당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데 아직은 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당은 일단 압박 요인이 사라진 상황이고 또 야당은 방향 전환 계기를 맞게 된 상황에서 네. 어찌됐든 그 여야가 서로의 그 양보를 요구하면서 계속 교착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이게 좀 풀려야 될 텐데 언제쯤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짜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만 저는 다음 달 1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1일이겠죠. 이때가 여러모로 많이 뭐가 겹치는 날입니다. 예. 일단 유가족들과 새누리당 지도부 사이의 면담이 지금 이미 예정이 돼 있고요. 이것은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러니까 며칠 전에 두 번째 만났을 때도 큰 성과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9월 1일 날 다시 만나자라고 그때 확약을 해놓은 상태고 그때가 또 9월 정기국회 시작하고도 맞물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석이 빨라서 또 추석 연휴가 이제 9월 7일부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5일, 6일부터는 추석 이동,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추석이 5, 6일경에 시작된다고 보면 그 전에 타결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에는 거의 뭐 진영을 떠나서 그리고 전 국민도 이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 명절이 항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예전에 뭐 교통이나 통신 또는 인터넷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기 훨씬 전에는 추석이나 설을 통해서 경향각지라고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과 지방 각지의 인구 대이동을 통해서 이제 정보와 정서가 이렇게 교류되고 섞이는 그래서 뭐 중원 쪽에서의 생각과 경양 각지의 생각들이 이렇게 함께 묶였다가 다시 수렴되면서 그게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는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지금도 지금은 뭐 예전처럼과는 달리 완전히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전화나 통신 너무 발전돼 있긴 하지만 정서는 여전히 혼용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서. 예.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서 견주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점에서는 역시 여전히 중요한 모멘텀을 갖는데 추석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논점은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과 새누리당이 지금 제재 협상 끝에 마련해 놓은 실질적으로 새정치연합에 의해서 추인을 못 받아서 정치적으로는 용도 폐기가 됐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걸 용도 폐기시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거죠. 예. 일단 그걸 고집을 해야만 양보폭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느 선에서 절충을 하느냐인데 내달 1일에 예정된 그 만남 이후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야당과 공식 비공식으로 접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상으로 해서 여야가 다시 또 한번 접촉할 가능성은 물론 뭐 여야에게 뭐 완전히 달려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지금은 오히려 협상의 주도력을 가족대책위 측이 갖고 있는 형편이고요. 예. 그때에서 추석 사이에 그 언제쯤에, 즉 1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 어중간쯤에서 중간 언제쯤에서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양새로는 청와대와 여당의 어떤 교감 끝에 당이 무엇을 양보하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즉 청와대가 수면 위로 솟아나서 전면에 나서서 무엇을 조정한다거나 뭘 양보한다거나 이런 식의 타협을 취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지껏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스럽게도 그건 여야가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계속 일관되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예. 한두 번 해온 게 아니니까 이걸 자기 입으로 갑자기 뒤바꾸기도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1일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중 언젠가를 보는데 결정적 분수령의 시작은 내달 1일로 보고 싶습니다. 예,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근데 어찌됐든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이 세월호 관련 일들을 이제 여야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네.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계속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담이 네. 상당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참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방금 정 앵커께서 아주 핵심을 한마디로 잘 집약을 하셨다고 봅니다. 예.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여지껏 대통령의 자세가 문제가 많았죠. 이것은 여야에 떠맡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여야 간에 무엇을 주거나 뺏어오거나 또는 한쪽은 공격을 하고 한쪽은 방어해내야 하는 그런 그 이른바 정치권 내의 정치 쟁점 사안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출발 당시만 해도 우리가 4월 16일 그 근처로만 가도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전 국민적 공분이었고 거기에는 여야나 진영이 따로 개입될 틈이 없었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누구도 말을 했고 대통령이 그걸 얘기했을 때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건 뭐 현 정부에 대한 지지자냐 지지하지 않느냐 그걸 떠나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러더니 어느덧 정치 쟁점화 되어버렸죠. 진영 논리에 갇히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둘러싸이면서 말이죠. 그러는 사이에서 대통령은 슬그머니 이렇게 여당 국회 쪽으로 공을 던져버렸고 여야가 지리한 공방을 펴다가 교황 방한 이후에 이제 뭐 제1차 협상안이라는 것을 8월 7일 날 그러니까 교황 오시기 전 방한 전이죠. 그때는 1차 만들었고 교황 오기 직전에 부랴부랴 13일 날 8월 13일 날 처리하자고 날짜까지 못 박았는데 이게 유가족들에 의해서 정면으로 거부되고 오히려 반대 여론 불씨가 확 되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와 야가 무슨 수성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아주 문제의 본질이 변질돼 버렸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도 국가 개조, 뭐 정부 개조 이런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으니까 결국 귀착점은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인 것이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마치 그 세월호 가족들 그 희생당했거나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갈수록 짙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참 대단히 논리적으로도 잘못일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즉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생존과 최소한의 안녕에 관한 법률인 것이지 세월호 유가족들을 무슨 뭐 잘 돌봐주다거나 특별히 그들에게만 적용하자는 그게 아닌데 예. 지금 정치 쟁점화하면서 선전전의 맨 최첨단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상당수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더 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두 국민 정책의 그 분열로 치닫는 길밖에 없고요. 이것을 해결할 힘을 가진 곳은 여당에 있긴 한데 여당의 의지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김무성 대표가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이고 나설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암묵적으로라도 여권 내부에서 비공개적으로라도 사인이 와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여당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도 그렇고 뭐 사라진 7시간의 미스테리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대통령이 주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 7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른바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그것에 궁극할 일은 아니다. 처음 이틀간의 행정부 대응과 국가 구조, 군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자는 것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니까 청와대에서 결국은 대승적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필요 없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어찌됐든 그 특별법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게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도 원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로 타결될 것인가 그 유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상을 네.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뭐 유가족들이 키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가타부타 또는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대단히 송구한 점도 있습니다만 쟁점은 딱 그거 아닙니까? 수사권, 기소권 보장하라는 것이고 예. 여당은 그거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 특검으로 가는데 상설특검법으로 가는데 그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그러니까 둘 사이는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런데 기소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한다면, 즉 가족 측에서 세월호 가족 측에서 기소권 부분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주어서 여당으로 하여금 좀 더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빌미를 만약에 마련해 준다면 그것을 명분 삼아서 여당이 좀 크게 양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기소권까지를 그러니까 그 특검으로 하여금 기소를 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기소라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은 검찰이 해오던 것을 검찰이 다 해왔는데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였는데 특검도 특별 검사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사의 소임과 직분을 다 하는 거죠. 권한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검사의 권한을 주는 건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상설화시켜서 상설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검사가 기소권을 수행하면 되니까 그 검사를 누구로 하여금 더 주게 할 것이냐. 저는 여당 측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야당이다, 유가족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당은 아주 굳게 믿고 있으니까 차라리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다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자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로서도 그걸 가지고 가족총회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일부분 강원파가 만약에 나뉜다면 이란 전제합니다. 설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라면은 공감할 수 있고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수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이건 유가족의 동의합니다만 그 정도 선이 아니라면 지금 뭐 여당목 2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과연 가족들의 흔쾌한 동의를 받아낼 수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번째 안도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유가족으로서는 현재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불신을 풀어줘야 가족들도 스스로 또 물러난달까 대승적 타결의 명분을 취할 수 있으니까. 즉 정리해서 조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정리를 하자면 가족 측에서는 기소권을 이렇게 양보하는 듯이 하고 여당 측에서는 특검 이거 뭐 몇 명이 누구 뭐 동의를 받겠다 이런 거 없이 아예 그냥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 위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건데 거기에는 야당과 유가족 측의 숫자가 조금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통해서 유가족 측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예. 참 어찌 보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자꾸만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말이죠. 네.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그 김용호 씨의 이제 단식이 중단이 됐지만은 동조 단식을 보니까는 계속 확산세예요. 네.
어저께만 해도 공식적으로 그 의사를 밝히고 광화문 이렇게 해서 집계가 되고 확인이 된 인원만 어제 하루만 20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 이상의, 그러니까 일반 그 동조단식 희망자의 경우에 3일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최대 3일까지만 하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본인이 계속 우긴다면야 그걸 누가 강제로 말리기 힘들지만 별 준비 없이 시작한 단식이 건강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일씩만 단식을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연 인원을 따지면 그게 뭐 수천 명에 전국적으로 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문화처럼 자기들끼리의 그 일반인들이 뭐 SNS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나도 1일 단식에 동참한다 이렇게 사진과 간단한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스스로 재택 단식 이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그것까지는 다 일일이 집계하기가 힘들 정도일 텐데. 게다가 지금 뭐 진보당과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 그 분수대 조그만 광장에서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김영호, 문재인 두 단식 중단과 무관하게 자기들은 당분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요. 뭐 지리적으로 광화문과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청와대는 또 뭐 그 경호나 뭐 차단 이런 게 워낙 아주 철통 같기 때문에 조금 언론의 노출 빈도는 떨어집니다만 명확히 지금 단식은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어제는 뭐 또 특이했던 게 일산에 있는 모 여고 2학년생,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때 가장 많이 희생된 그 학생들하고 동갑내기 또래인 거죠. 예. 친구가 개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청소년들, 시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클 거라고 봅니다. 또 어제 집단적으로는 장애인 부모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조 단식에 참여를 했죠. 특별법은 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별법이 없으면 국가는, 즉 대한민국은 국민을 책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물론 그동안 수백 종류의 성명서가 나오고 뭐 지지선언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다 우리가 뭐 그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다 구구절절히 동의하는 건데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한마디로 집약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런 동조세는 기본적으로 당분간 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NS도 바로 확인이 되는데, 물론 SNS가 국민 여론의 정확한 반영 척도는 아닙니다만 김영호님의 뜻을 이어받자 이런 얘기들이 아주 곳곳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운동가나 활동가 집단 또는 무슨 정치 성향이 있는 집단이 아니라 순수한 개인들, 시민들의 입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런 점이 저는 저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청취자분들께서도요. 오늘 이제 정치 내비게이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그동안 이른 아침에 고생을 해주셨는데 그 평론가 대표로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이고, 뭐 갑자기 예. 대표로 인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긴장됩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 세 명이 나와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걸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다양한 견해를 이렇게 반영하는 좋은 시도이자 청취자분들께도 일정 부분 뭐 저 정도 말도 들을 수 있겠구나. 저런 견해는 조금 나와는 다르지만 그런 뭐 필터링의 공간 또는 장이 될 수 있었기를 참여했던 세 사람의 한 사람, 그러니까 참여했던 세 사람을 대표해서 제가 뭐 갑자기 대표를 해서 송구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앞으로 다른 포맷으로 다른 시간대에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희망드린다는 점, 그리고 국민TV와 미디어 협동조합의 가을 개편에 불가피성도 있고 하니까 그 행간을 많이 헤아려서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염치 없지만 부탁드린다는 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정치 내비게이션 아침 7시에 인사드렸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9월 개편부터는 오전 10시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음악방송, 그리고 오후 2시에 뉴스트라다무스라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